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표정들이 밝으세요. 뭔가 좀 해결된 느낌인데 점점 밝아지고 있죠.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속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속보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여당 중진 가운데는 조경태 의원이 처음으로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뭡니까?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고요. 11시부터 한다고 그러죠? 네. 국민의힘은 의총은? 11시,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11시 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결의하자, 의결하자. 가능해 보여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까? 네. 내일 할 거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을 네. 오늘이 아닌 네. 예정대로 내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뭔가 좀 위기감이 있어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의가 일부 있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뭔가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좀 땡기자 이게 예.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은 이건 아니 논의해 볼 민주당도 만한 지금 거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자,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앞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조태용 원장한테도 윤석열이 한동훈 체포를 지시를 했는데 거부를 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근데 한동훈 체포에 상당히 연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순서는 아마 예.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먼저 지시를 하고 네. 조태용 원장이 거부를 하니까 네.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예. 그 지시한 거 아닌가? 네. 발생 순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이 국정원에 어떤 지시를 내릴 때는 예. 국정원장한테 먼저 하죠.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탄핵 의결 시점을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좀 더 얘기가 두고 보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왜 이러지?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할 것 같습니까? 오늘로 땡기는 것보다는 예. 미리 얘기했던 대로 내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내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또 지금 사실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제 끝났죠.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 해제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내란죄는 12월 4일 새벽 4시 좀 넘어서 끝난 상태고 네. 다만 내란죄를 저지른 수계를 비롯해서 예. 그 가담자 대부분이 현직에 남아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검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을 지금 모두 120명. 네. 대단합니다. 120명 규모로 수사팀을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하고요. 검찰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본부장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감 잡은 거죠. 감 잡았다. 양쪽 권력의 추가 다 넘어갔다. 넘어간다. 네, 이거는 끝났다. 못 버틴다라고 네. 감을 잡고 어제 네. 저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예.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10시 59분 현재에 국회 본청에 군 헬기가 떴다고 합니다. 왜? 예, 최민희 의원 지금 제보를 주셨는데요. 본청에 지금 군 헬기가 떴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잠깐만요. 지금 예.
지금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작진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국회 가까우니까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좀 잠시 좀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의원 전원이 대기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 비상계엄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분 전에 본청에 군 헬기가 다시 떴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의 제보인데요. 지금 방금 인터뷰 끝나고 국회 본청으로 가시는 길인데 국회 본청에 군 헬기가 떠 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 가운데 한 분이 나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관련된 소식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전에 국회 본청에 군 헬기가 다시 떴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사 전문가 아니 그러니까 어제부터 뭐 거의 뭐 새벽까지 입이 아프게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내란죄 중요 가담자들이 전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예. 그 방금 김병주 의원은 특전사 쳐 들어갔다는데 네. 저기 어제 국방위가 끝나고 그 출석 안 한 증인들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방첩사가 사이렌 소리가 제일 들리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지금 빨리 급하게 지금 저희가 취재 편의점 위치가 여의도 국회 맞은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그러네요. 예,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작진께서 지금 확인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다가 군 헬기가 국회 본청에 10분 전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군 헬기 사진을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께 급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영상을 일단 보면 제가 기종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제작진에게 띄워드렸는데요. 잠깐만요. 기종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12월 3일 날 그건 UH-60이에요. 그거랑 60 헬기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소규모밖에 못 태우는데요. 몇 명 탈 수 있는 헬기입니까? 이거 뭐 60 계열로 보입니다. 사진이 작은데 예. 이거는 대규모 병력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치누쿠가 와야 된다고. 치누쿠? 치누쿠 헬기. 그런데 예. 이 정도는 아무래도 예. 지금 국회에 대한 위력 시위 내지는 예. 어떤 정탐 활동이고 그 이후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헬기 갖고는 예. 근데 일단은 국회 상공에 군 헬기가 뜨는 거는 네. 굉장히 작전의 최고 단위에서의 네, 지금 비행 저 허가가 헬기입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저 헬기가 여러분 보시면 건물이 국회 본청 이렇게 돔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굉장히 큰 사이렌 소리가 저희 스튜디오까지 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기습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헬기가 한 대만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차로 오죠. 예. 주식시장이 지금 출렁했다가 예. 그래서 제가 뭔 일이 터졌나 그랬는데 네. 약간씩 회복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예. 이게 어디보다도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군 헬기가 근데 지금 왜 오죠? 그러니까 그 아니, 이유는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올 게 이유는 있죠. 없어. 자, 지상 침투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중 침투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옥상 같은데 리프로 예. 침투하는 방식이 있고 예. 예를 들어 국회에 지금 착륙 장소로 이제 볼만한 데가 어디가 있느냐를 예. 따져봐야 되는데 저게 아마 국회 후면 쪽으로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운동장 쪽으로 넘어가는 운동장 걸로 처음에 보여요. 그리로 왔었죠. 예, 그렇죠. 처음에 3일 날 거기로 운동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내렸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저런 비행이라면 이제 어떤 그 작전을 위한 정탐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어디선가 지금 막상 출동 병력은 대기 중일 수 있습니다. 네, 막상 출동 병력은 어딘가 대기 중이다. 예, 그럴 수도 있죠. 특전사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착했습니까? 지금 아까 거의 도착했다 직전이라는 얘기까지는 듣고 왔어요. 예.
자, 그러면 특전사령관을 지금 만나고서 담판을 지으러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특전사보다 지금은 여인형 아니, 방첩사 그러니까 네, 어떻게 봐야 이게 돼요? 저기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2만 명이 넘어요. 요번에 온 건 저 일부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새롭게 투입한다면 다른 부대가 오죠. 아, 전혀 다른 부대가. 전혀 다른 부대가. 그다음에 그 707 특임 부대가 왔는데 네. 거기는 육군본부 육군 작전사 단위에서 이제 예.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1공수가 왔는데 그건 특전사에서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수방사 특임 부대가 왔기 때문에 지휘권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준비하다 온 건데 예. 이 부대는 실패했단 말이야. 예. 왜냐하면 이제 전혀 다른 어떤 부대를 점검하고 대기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기 특수작전이 가능한 부대는 대략 이거 이번에 온 거 말고도 그 10배는 잡아야 돼요. 10배가 다른 부대와 병력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병력에 대해 가지고 이 내란의 주동 그 중요 가담자들이 아직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 가담자들이 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제 나와서 그 박안수 계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계엄 사령관을 새로 또 그 임명해가지고 또 다른 판을 짤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2차 계엄을 시도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 뭔가 이번에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다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칙적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예. 똑같은 방식은 아닐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보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에서 이제 기존에는 안보 논리 없이 그 됐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을 예컨대 뭐 어떤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네. 등장을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방식 또 전혀 다른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그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겠지. 네. 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무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뭐 2차 계엄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 비상대기 상태이고 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뭐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 도저히 뭐 사실은 예. 지금 상황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예. 이거 넘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전엔 수사권이 없다고 했거든. 예. 왜냐하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를 대단히 제한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내란죄는 없으니까 수사권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어제 저녁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란죄로 보인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조금 전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단 예. 말이에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그냥 제2의 쿠데타를 가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네. 검찰과 경찰이 이 내란죄 수사를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툴 거는 김용현의 신병을 어느 쪽에서 먼저 확보하느냐, 예. 어느 쪽에서 먼저 잡아가서 영장 청구를 하느냐, 예. 이걸 놓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김용현은 뻔하잖아요. 예. 다음 주 중으로 구속이 될 거고 그리고 김용현은 다 윤석열한테 미룰 거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탄핵 소추가 가결된다는 전제하에 윤석열이 깜빵 가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란죄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기소와 수사가 다 가능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이 워낙 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극단적으로 뭐 제2의 쿠데타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는데 문제가
지금 글쎄요. 상황상 특전사가 됐던 어디가 됐던 사령관이 명령한다고 그 밑에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따르겠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는 분명히 합니다. 이게. 예. 근데 뭐 워낙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게 예.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상황을 잘 모르는 건지 어쨌든 지금 특별하게 국회에서 뭐 이게 저거 이런저런 상황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최민희 의원 제보 말고는 다른 그러니까요. 거 정황이 안 잡히고 있어서 상황이 어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듭니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예, 헬기가. 헬기가 아니, 그냥 그런데 지나갔다. 그냥 지나가는 비행은 없어요. 하긴 그렇죠. 이게 예. 군용 헬기가 예. 국회의사당 같은 국가 각급 중요 시설이라고 예.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누가 비행 허가를 했고 예. 이걸 한 거지. 아니 예. 이번에도 왜 이 계엄이 실패했냐면 헬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실패한 건데 48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예. 단편 명령이 내려왔어요. 11시까지 의사당 점령하라고. 근데 왜 못했느냐? 예. 수방사가 비행 허가를 안 해준 거야. 네. 이 저 특전사에다가 간부들이 모르고 있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저기 비행 허가 받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예. 저쪽 한강 일대 비행은 전부 민감 지역이라 허가 없이 비행 못해요. 드론 한 대 못 날려. 예. 드론만 날려도 수방사에서 사법 처리합니다 여기에. 예. 그런 시설이 용산에서 이 저 의사당까지 한강 벨트고 이건 특별관리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용 헬기가 뜬다? 지금 저 순간에 네. 그것도 의사당 바로 위를 지나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가 있는 거지. 뭔가 움직임이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그 제작진이 지금 국회 현장에 가 있는데요. 그 국회에서는 지금 조국 국민의힘 규탄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뭐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별다른 조짐은 없다라는 게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바입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신호냐는 좀 몇 가지 시나리오는 염두에 둬야죠.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경고용일 수도 있어요. 경고요. 또는 정찰용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직접 행동은 아니라도 예. 지금 이제 내일 탄핵이 표결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결정적 순간이라고 본 거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이 전국에 있어가지고 많은 걸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 애시당초 이 탄핵 계엄 선포 자체가 친한계가 저기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가면서 긴박해졌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내부 취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기 한동훈이 체포 1순위입니다 그때. 그래서 과천 저 방첩사로 수방사, 예. 구금시켜 버리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이제 모든 걸 다 예. 저기 내던지고 예.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선 거거든 지금. 그런데 이제 하루라는 시간이 이게 불안한 하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게 내일 표결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탄핵.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는 편이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지 불편을. 일각이 여삼초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국회 안에. 예. 예. 근데 의원님은 왜 그 내일 할 거라고 전망을 아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발언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만 네. 한동훈 대표는 한 표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만 탄핵 찬성으로 그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힘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사실상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힌 사람은 조경태, 안철수 의원 정도예요. 예. 근데 세상 인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제 몇 시간 안으로 이 하루 정도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거든요. 지금 상황은 네. 예수님, 부처님이 와도 윤석열은 구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힘 소속 의원들이 감을 잡고 이제 속속 그 밝힐 텐데 네. 글쎄요. 이제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루를 땡겼다가 만에 하나 200표가 안 나오면 예. 근데 내일 하면 분명히 200표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일 저녁 7시에 표결을 하면 네. 200표 넘깁니다. 근데 이걸 땡겨서 갑자기 했다가 이 조금 감 떨어지는 국힘 의원들이 어정쩡하게 나와서
199, 198 나오면 네. 그러면 이게 직무정지가 안 되고 어쨌든 되치기 당하겠지. 되치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예.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동일 안건으로 다시 표결 못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2월 10일 날 정기국회는 우리 헌법에 나온 예. 기간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2월 11일 날 다시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예. 보고하고 24시간 지나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며칠이에요. 그러면 열흘은 걸리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입장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연석회의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네. 김영남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결의 위험이 더 크냐? 아니면 지금 하루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저기 저 뭐 헬기가 떠다니고 이런 것도 그냥 신호로 본다면은 네. 이 하루라도 앞당겨서 대통령이 손을 쓸 수 있는 예. 이 여지를 줄이는 게 더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냐. 예. 이런 어떤 거 지금 계산이 서로 교차하는 거겠지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여야 간 대화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네. 저도 내일 하는 것이 원래 맞다고는 봅니다만은 이게 정치인들 스스로가 극도로 불안해지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아까 그 군 헬기가 뜬 것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후에 지금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한 사람들은 군 헬기를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을 저희 취재진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은 지금 의총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징후로 봐야 된다, 예민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근데 군 헬기가 이유 없이 뜨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그런 경우는 경우는 없고 없다. 이건 너무 철저하게 통제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단은 제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뭐라고나 할까 이거는 조금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 건 맞다. 예. 우선 대통령이 3일 동안 담화를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이게 불길해 보이는 거거든. 네. 이게 사흘간 조용한 거. 예. 아니 사태 수습을 위한 어떤 메시지도 안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계엄을. 예. 이걸 보고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이 있다면 난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이걸 보고도 예. 지금 이 불길한 사흘이 지나가고 내일이면 나흘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예. 여전히 나는 국회 야당의 민주당에 이런 걸 고발하려고 경고를 주고 했던 거라 그러고 네. 계속 지금 저러는 걸로 메시지는 그거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사흘에 이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화하고 수습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이게.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네. 자, 지금 저희가 국회 운동장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은 어떤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오전 10시 20분에 촬영한 국회 헬기, 그러니까 지금 환한 상태에서 헬기, 그러니까 그날은 밤에 헬기가 떴기 때문에 12월 3일 날은. 근데 지금 상당히 오늘 쾌청한 날씨네요. 가운데 그 헬기가 한 대 떠가는 장면을 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추후 뭐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군인권센터에서는 2차 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계속 제보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복수의 육군 부대가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는 8일까지 군 지휘관에 대한 휴가를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들에게는 비상 소집 대비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일반 장병들에 대해서는 휴가를 허락하는데 지휘관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그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님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뭐 일단은 대기도 여러 종류의 대기가 있어요. 예. 예, 그냥 뭐 저 장마만 와도 군은 다 대기예요. 예, 그리고 골프 금지령 내려가고. 근데 병사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네. 휴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휘관급만 비상을 걸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PX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예. 지휘소 훈련을 할 때 이제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간부들 대상으로 비상 소집하는 거고 예. 이런 건 평소에 숙달이 다 돼 있다고. 예.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요것도 평상시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부대마다 대혼란에 빠진 게 네. 계엄이 선포되고 어떤 부대는 전부대원한테 유서를 쓰게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유서를 카톡으로 전부 부모한테 보내라 그래 난리가 나서 2024다는 지금. 예. 그런가 하면 양구에서는 또 군청을 점령했다고. 그러니까 군청을 왜 근데 접수해요? 계엄 선포 전에 시작된 거야 그게. 군청을 왜 접수? 내가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대혼란에 빠졌어. 군대가. 예. 예. 그런데 이제 군은 저기 평소에 계엄 편람, 실무 편람이란 게 있어가지고 예, 예. 평소에 연습을 해요. 근데 예,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될 거는 군대라는 건 거대한 기계입니다. 기계. 스위치 누르면 그냥 돌아가는 거야. 예.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예. 그때 포고령이 있고 뭐 계엄 뭐 영영십으로 하면은 어떤 부대는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고 이게 기계니까 네네. 어떤 부대는 다른 의도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군 전체가 예. 상당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이 뉴스타파 카메라 기자를 만났는데요. 뉴스타파 카메라 기자도 군 헬기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예, 그래서 취재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길합니다. 불길합니다. 그렇죠. 예, 예. 상당히 불길한 기운이 돌고 있고, 근데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더 이상 뭐 예. 다른 지금 뭐 경찰에서 120명 수사단을 네, 꾸렸다는 거고 검찰에서도 지금 특수본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 경쟁할 거예요. 수사 경쟁한다. 서로 끌어다 네, 조사한다고. 누가 빨리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칠 치느냐 거냐. 앞으로 경쟁할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가 지금 탄핵이냐 뭐 임기 단축이냐 이러지만 의외로 다른 모델. 예.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뭡니까? 그 루마니아. 차우체스크 부부가 끌려 그냥 나와 체포된 거지. 네, 저 네. 뭐 다른 절차 없이 도망가다가 네. 도주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 총살시켜 버렸어요. 물론 총살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의외로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흘째 침묵이 이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사흘간의 침묵을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다 현재 상태의 사령관들이 있고 아이, 그리고 뭐 안 김용현만 받아들인다는 지금 뜻이에요. 네? 안 받아들인다. 나는 뭐 계엄이- 사과할 일 없다. 사과할 일 없다. 아, 물론 이제 맞다. 그 갔을 때도 사과 뜻은 없다. 야당이 잘못한 거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죠. 대통령 스스로가 흥분 상태고. 제가 지금? 보기엔 뭐 사흘 중에 거의 맨정신으로 깨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계속, 네, 계속 마셨을 술 거예요. 계속 마셨을 거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행동을 할지 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는 맞는데 예. 지금 일단 이번 그 내란을 거의 김용현을 옆에 끼고 준비를 한 거죠. 거잖아요. 근데 김용현이 일단 아웃됐잖아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가담했던 내란 그 모의에 가담했던 일부 지휘관 중에 하나가 우발적으로 야 이건 무조건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합참 의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군령권은 합참 의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예. 그러니까 김용현이 무슨 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잠시 계엄사령관으로 있던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일선 부대에 네. 직접 출동 명령을 내립니까? 저기 개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예. 합참의장은 국군조직법의 군령 보좌 기능입니다. 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군령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네. 원래는 대통령 권한인데 위임을 받는 당사자는 국방장관이고 합참의장은 군령 보좌, 참모총장은 군정 보좌 군정 기관인데 예.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런 저기 국방장관이 지시할 때 합참의장을 경유해서 하게 돼 있다고. 네. 근데 이번에 다이렉트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계엄 선포 뒤에는 그 권한마저도 계엄 사령관한테 이관이 되는 거라고. 그럼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네. 국방장관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네. 아니 근데 이 지금 선관위를 윤석열의 계엄 선포 7분 만에 접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출동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옆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출동해 있었던 것인데 네. 그 얘기는 지금 합참 의장을 통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국방부 안 했죠. 차관의 국회 발언에 따르면 김용현이 직접 부대 출동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선 부대 출동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도 합참 의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출동 명령은. 네. 그것도 이제 작전 부대인 경우에 그렇고 이번에 거기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들어갔는데 물론 외곽 경비나 이런 거는 저 계엄군이 했지만은 이 방첩사는 장관 기관이에요. 방첩사는. 방청사가 들어간 건가요? 예, 네. 방첩사는 특임 부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경찰도 오라 그랬고 네. 계엄군도 오라 그랬는데 다 외곽 경비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방첩사가 선관위의 정보 관리국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들어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첩사는 장관 기관입니다. 합참의장 지시를 받은 그게 게. 지금 과천, 관악 그리고 수원에 있는 그렇죠. 선관위 산하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도 방첩사가 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방첩사가 들어가려고 그 저기 방첩사는 이제 전투 인력이 없으니까 네. 그 부분에 어시스트만 받은 거고 모든 건 방첩사가 장관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 전부 방첩사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 정보관리국의 데이터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네. 이런 그 논의가 약간 무의미한 게 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자체가 예, 그렇죠. 위헌적이고 내란 아니, 행위이기 물론- 때문에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렇긴 뭐 하죠. 이게 따져봐야 의미는 없지만. 합참의장이나 계엄사령관을 거쳤어야 됐냐 뭐 안 거쳐도 되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으로 내란이거든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네. 내란인데 나중에 이제 주모자 이 내란의 어떤 그 저기 중요 가담자를 식별하는 데는 지휘 체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대를 움직였느냐 하는 건 의도와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군 전체가 불법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극소수 인원에 의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군내 일파가 그렇죠. 저지른 거야. 네. 네. 그래서 군 전체를 적대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군내 옛날에 사조직 같이 거기 뭐 하나회 같은 사조직 같이 뭐 충안파와 일부 정치 군인들을 동원해서 네. 실제 계엄군을 편성을 했다. 그리고 점령을 지시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주는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네.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군 헬기는 민주당 당직자도 확인을 오늘 했다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군 헬기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한 바퀴 돌고 지나간 건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속속 군 헬기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팩트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물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은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체포 구금 지시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소수 인원 위치 확인 요청 정도 한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체포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현행범에 해당하는 이 내란 사범들이 본인들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기자들하고 다 접촉을 하고 있어요. 김용현 국방장관도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고 있고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당당한 거예요. 예, 뭘 잘못했어? 예. 예. 당당한 거고. 예. 그다음에 경고성으로 한번 해본 건데 뭐 이런 한동훈 겁니까? 체포는 네. 그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 예. 한테 지시한 걸 봤을 때 이거를 계엄 사퇴하고 떼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홍장원이 거부하자 잘랐다. 이러는데 왜 홍장원한테 했을까? 네. 거기가 과거에 북풍 댓글 공작 주범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다 대통령이 사면해가지고 그거 안 친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특사로 간 특사 단장이요. 네. 그러니까 왜 국정원 1차장을 보냈겠냐고. 예. 거기에 국방부 뭐 탄약 관리관 뭐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간 게 이 팀장이 여기라고. 예. 그거 갖고 믿을 만한 어떤 그 정보는 나한테 직보하게 통제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 어찌 해보려는 수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 문제의 인물이에요 여기가. 문제적.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고 나는 지금 일체 어디에 뭐 특전사 수방사 같이 드러나지도 않는 유일한 시한폭탄. 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시한폭탄은 방첩사령관이라고 봐요. 방첩사령관.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예. 이번 사태에서 모든 계엄 사태에 김용현의 숨겨진 지휘소였다는 거예요. 숨겨진 지휘소. 분명히 합참은 아무 역할이 없어. 예. 계엄과도 몰라. 예. 국방부도 아니요. 예. 계엄사는 너무 늦게 돼가지고 편성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예. 그러면 김영현이 혼자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정보 보고받고 뭐 출동 지시하고 이 통제하는 지휘소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냐고 그게. 그럼 그게 박아지는 실제가 없는데 그냥 허수아비였고. 허수아비고 예. 방첩사밖에 없다고. 방첩사에 분명히 비밀 지휘소가 있었고 예. 그 여기서는 뭐 김어준한테 뭐 체포조 보내고 예. 그다음에 성관이 쳐들어가고 예.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황 판단이 되는. 예. 그리고 이미 과거에 계엄 문건 때 예. 다 연습을 해본 놈들이고. 예. 이런데 이번 정부에서 다 그 계엄 문건 가담자들 다 복권시켰단 말이에요. 네.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나름대로 예.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계엄 문건보다 더한 거라도 괜찮겠구나. 이런 어떤 면죄부를 심어준 기관입니다. 여가. 네.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지휘소가 있다. 아하. 숨겨진 지휘소가.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그 경찰하고 그 검찰이 어쨌든 수사팀을 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바로 이런 게 여인형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긴급 체포 대상들을 좀 열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아니 방첩사뿐만 아니라 네. 이제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거기 이번에 출동했던 일공수 여단장 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예. 그다음에 거기 특임부대에서 이건 어떤 참모도 모르게 내려간 지시예요. 예. 수방사 특임부대. 예. 그건 뭐 정확한 명칭은 특수임무부대라 그래. 네. 여기 전부 공통점이 참수부대예요. 이게 유사시에 김정은 정권 제거하는 참수부대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온 게 국회 참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 인물들을 쭉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고, 물론 현장에 출동한 병력들은 이 내용을 몰라. 그러나 이걸 기획한 사람들은 달라.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네. 부대 성격이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대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예. 방송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예. 그래가지고 막 우람한 몸집 왜 예, 많이 나오고 예. 그런 부대들이. 그래서 요걸 보면은 특전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시에도 미군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특전사는. 예. 예. 그래서 대포콘이 선포돼 가지고 연합방위 체제가 되면은 대포콘 3에서 이제 연합사령관으로 작전지휘권이 전환이 되잖아요. 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긴 빠진다고. 네. 그건 저 모르고 있었네. 진짜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미군이 항의가 들어와도 변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국군은 이 작전권을 안 넘겨주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나름대로 옛날 박근혜 때 계엄 문건에서 그게 16번 문건이 나왔거든. 계엄 문건이. 네. 계속 업그레이드 돼 왔다고. 선행 연구가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 공수여단을 투입한다고 할 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2.12 때 또 2부대가 왔거든. 그런데 이번엔 특임여단이 추가된 거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휘권은 전원 다 박탈해야 돼요. 이 주요 저 현장 예, 지휘관까지 예. 전원 다 박탈하고 유사 부대가 아직 남아 있거든. 네. 여기도 전부 다 지휘권을 장악해야 되고 예. 이걸 지금 김선호 차관이 해야 되는 일이 이거야 지금. 김선호 차관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장관도 네.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즉각적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각자 떨어져 있긴 하지만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소통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계속 지금 사실은 작전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사실은 수계부터 제가 재고를 해야 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빨리 체포해서 일단 격리를 시켜야 된다. 네, 네. 수계부터 격리를 시켜놔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네. 현직 대통령도 기소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체포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내란죄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호처의 경호 인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체포해서 격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뭐 계속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던 것인데 네. 저는 만약에 정말 또 군사작전을 모의하고 있다면 네. 야 이거는 정말 아니 저도, 비상계엄 자체가 막 가는 거지만 이렇게 막 갈 수가 있을까라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러나 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럴 소지와 원천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 물리력에 관한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으로 해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육군이 정치 개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군의 지휘 체계라는 건 뭐냐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기계와 같기 때문에 어디선가 잘못된 명령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걱정하냐 뭐 이러지만은 그 원천은 제거해 놓는 게 네. 화근을 없애 놓는 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물리력을 다루는 네. 집단에 대해서는. 네. 자, 합동참모본부에서 2차 계엄 우려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뭐 실세도 아닌 사람 뭐, 한동훈 뭐 사태도 뭐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네. 제가 봐도 사실은 군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방첩사를 통해서 이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네요. 방첩 사령관이 그렇지. 거기에 일당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네. 사실 군대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신경 쓰이고 제일 무서운 게 옛날에 보안사. 기무사, 네. 보안사 뭐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방첩사잖아요. 예. 방첩사를 장악을 해야 부대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처음부터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그게 가장 거기가 사실은 문제네요. 핵심인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특전사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네. 그러면 특전사는 왜 간 거고 지금 어떻게 봐야 아니 돼요? 거기에 또 다른 공수부대들이 남아 있으니까 공수부- 여전히 특전사령관 곽중근입니다. 예. 이 사람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감 만찬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네. 아니 거기가 움직이면 안 되지. 잡아놔야 되는 거죠. 아. 지금 그거 항의 방문이고 예. 그다음에 난 더 중요한 게 방첩사라고 말씀드리는 예. 거죠. 더 중요한 게 방첩사. 지금 다 그 공감 멤버들 예. 충안파 공감 멤버들이 다 저지른 거예요. 예. 옛날에도 군 전체가 돌아선 게 아니야. 하나회 때도. 예. 그 12.12 5.18 때도 하나회라는 일파가 일으킨 거지. 예.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야. 합참의장이 있지. 육군총장이 있지. 아니 다 그럼 자기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일하지.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네. 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놈들. 예. 얘들은 내란의 현행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일파예요. 일파.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내는 하나에. 역할을 지금 빠르고 이게 정확하게 김용현 사조직이라고. 이게. 김용현의 사조직이다. 예.
윤석열의 사진. 아니 그 화근을 놔도 아니 어느 나라 병법에 저기 쿠데타하고 사흘 뒤에도 그 사람들이 지휘권 갖고 있다 그러나 난 그런 나라는 본 적이 없고 실패한 쿠데타인데 네. 쿠데타의 주범들은 여전히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군 검찰단이라도 나서서 수사를. 그놈도 가담자요. 에?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포고령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데 저기 김용현 장관이 예. 포고령을 법률 검토를 했다 그랬거든. 예. 누가 했겠냐고. 예. 보면 1차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니까 예.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변호사 하다 왔어요. 예. 이 사람 육사 출신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은 제외해야 돼. 예. 그 최상병 때 그 박정원 구속영장 신청하고 경북경찰청에 가서 서류를 누가 회수해 왔냐고. 군 검찰단장이. 공직기강 비서관 예. 명령 받으면서 예. 그놈입니다. 예. 군 검찰. 그놈이야. 그리고 국회 와서 엄청 수모를 당했어. 맞아요. 그러면 법률 검토를 같은 육사 출신한테 예. 법조인한테 시켜서 예. 거기서 후다닥 하지. 김용현이 차관하고 국장하고도 상의 안 했으면 난 의심 가는 인물이 여기에요.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저기 법률적 조언을 한 내란 세력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만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군 자체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사령관들을 불러다 체포하고 구금해서 조사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없지. 이게 아직도 반란군 손에 지금 놓여 있다고. 군의 이, 저, 그 핵심 수뇌부가 지금 반란군이 아직은 군 수뇌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합참이나 저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못 한다. 근데 계엄사령관은 어떻게 봐야 돼요? 박완수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아 이제 어떤 무능한 그 지휘관의 전형입니다. 예. 그리고 정보도 별로 계엄사령관한테는 가지 않았어요. 정말로 무능하게 짝이었고 옛날에 그 저 정승화가 체포되고 후임으로 이희성이와 거기하고 똑같아. 보안사령관이 다 저지르고 나중에 통보해줘. 예. 계엄사령관한테 통보해주는 거야. 말이 사성장군이지. 예.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만 높아. 완전히 무능에 극치고 병력 철수하고 뭐 운용하는데 계엄군을 자기가 장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장악을 못했어. 하나도. 자기 판단이 없어. 정말 무능한 장군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수사 경쟁을 세게 하면서 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선관위를 먼저 갔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 선관위에 가서 가져오려고 했던 데이터 서버에 그 뭐 부정선거라고 김용현 장관은 주장을 하는데 그것만 포함될까?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 조작의 근거나 이런 것을 포함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주요 목적은 선관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마 금년 4월 총선을 무효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효 선언을 하고 4월 총선 무효화. 예. 그리고 이게 그 2020년 총선부터 있었다. 이른바 부정선거가. 그래서 영거포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게 무효였다. 조작에 의한 무효다. 그래서 22대 국회를 이른바 뭐 불법적으로 해산을 하고 네. 다시 구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가장 화가 난 게 국회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지금 김건희 수사하겠다는 특검법 계속 통과시키고 이러니까 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국회 자체를 완전히 새로 구성하고 장악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선관위 들어가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선언하고 국회의원 잡아놓고 해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뭐 그게 어떤 방식이 됐던 뭐 옛날에 유정회처럼 지명직 국회의원으로 채우던 뭐 선거를 다시를 하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국회 구성을 예. 꿈꿨던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워낙 정상적인 판단 아니, 능력이 잠깐만. 없는 네, 사람이니까. 아니 지금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요. 지금 방송 중에 네. 또 대사관이 전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대사관? 미국 대사관. 네,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고 예. 지금 이게 계속 오는데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그 지금 해외 공간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외국 공간. 외국 공간. 여기 있는 외국 공간. 네, 예. 근데 평소 알던 친구들한테 예. 이 전화 자주 오는 팀이 아니야. 예, 그런데 지금 뭘 의견을 긴급히 구하는 것 같거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 상황에 지금도 계속 방송 중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이렌 소리가 예, 계속 예, 울리는 계속 건데 울려요. 지금 계속 울리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든 바로미터는 한동훈이었다고 봐요. 예, 예.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분노 지수가 높아. 예. 경로해. 주로 이 한동훈 한마디 네. 한마디 행동에도. 계엄 선포해서 지금까지 오고 그랬는데 방금 한동훈은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 일단은 네. 좀 면밀히 파악해야 되고 국회에서는 오늘이건 내일이건 일단 탄핵 표결의 총력은 나와야 각 상임위별로 예. 행안위는 경찰, 예. 국방위는 이제 예. 군 주요 예. 작전부대들, 법사위는 검찰 예. 다 맡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헌법을 준수하겠다, 뭐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뭔 말이라도 자꾸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위험 요인을 네. 관리하는 네. 좀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김종대 의원님을 통해서 위험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 10시 20분에 국회 상공을 날아다녔던 군 헬기가 그냥 지나갈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외국 공간들에서도 연락이 와서 상황이 좀 어떤 건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잠시 통화를 하고 오시는 게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메시지 보내놨습니다. 예. 어차피 끝날 시간도 되고. 네.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필요가 있냐, 일각이 여삼주냐, 아니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금 더 모을 시간이 필요한 거냐, 내일까지 그에 대한 입장도 좀 중요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군대 일부가 돌발 행동만 안 한다면 저는 내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더 많은 탄핵소추 찬성표가 올 것이고 네. 이게 이제 국힘의원들이 슬슬 분위기 감지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근데 그 군대에서 뭐 혹시 정말 돌발 행동을 한다면야 뭐 예. 정말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오늘보다는 내일 하는 게 맞죠. 속보가 또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국회 통제 선관위 경계, 뉴스공장 경계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방첩사령관 이렇게 밝힙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여론조사 꽃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입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 부정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그 전 장관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살짝 언급한 대목이 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윤석열을 비롯해서 고 김용현 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질 유튜버 수준이에요. 딱 사고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총선 무효 선언하고 국회 해산. 네. 뭐 물론 우리는 헌법에는 없는 권한입니다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인 거죠. 네. 국헌 문란의 목적이죠. 예, 아니 군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건 뭐 지금 비상 상황은 아닌데 네.
제가 얘기한 걸 듣고 급히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법무실장이 포고령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 검찰단장이 아니고 예. 이유는 예. 처음부터 계엄에 대비해서 뽑은 예. 법무관리가 그러니까 예. 그 국방부 국방부 법무실장이 포고령을 작성했다. 그 예. 포고문에 법률 자문을 했을 거는 여기 법무관리관 쪽이다. 예. 이런 얘기고. 예. 김용현이 사단장일 때 연대장하고 그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근데 연대장이 당해요. 예. 그래서 실형을 삽니다. 서로 맞고소가 됐는데 예. 그때 군사법원장이 바로 지금 법무관리관이다. 아. 김용현의 최측근 내지는 법무로비 예. 했던 것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위원이라는 희한한 직책을 만들어서도 활동을 했고 네. 합참법무실장을 해서 계엄 업무를 알고 있다. 그래서 김동혁 검찰단장이라기보다는 이쪽일 거다. 아, 김동혁보다는 법무실장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합참 법무실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참에는 법무실이 있는 거고 국방부에는 법무관리관실이 네. 있는 네. 것이기 예. 때문에 그게 그 다음에 네. 그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계엄을 건의할 때 네. 자신 있게 했던 건 자신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3년을 근무해서 계엄 업무엔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어떤 그 사인도 윤석열한테 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로 좀 믿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이고 뭐 사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수사령관이 이렇게 비상계엄 보도로 알았다. 그다음에 20분 전에 장관이 대기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다 발빼고 있는 거죠. 발뺌하는 중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계획 안 밝히면 내일 탄핵안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하겠다. 다시 또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계엄 건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그리고 3월에 추가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직무정지가 안 되면 말이죠.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상민 장관 주도로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계계엄, 경찰이 중심이 되는 경계계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진이 나면 여진이 있듯이 지난 12.3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해서 여진 물론 뭐 별로 실권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참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안심하시라. 국민들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엇박자가 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헬기 뜨는 바람에 막 모든 게 지금 네. 막 저도 막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 헬기가 뜨고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안 들리지만 저희 방송하는 중에 계속 그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바깥의 상황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고 또 해외 공관에서 계속 김종대 의원님을 찾는 전화가 오고 하니까 매우 소란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든 직무를 지금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출근도 안 네. 하고 그리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동선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죠. 일국의 문제죠. 대통령이 지금 사흘째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동선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저 국가를 수습할 의지가 없어요. 네,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야. 어떻게 보면 6.5 사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빨리 이제 물러나게 해줘야 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던데 네.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적절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맞아요. 외국 언론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네. 저 인간은 대통령은커녕 뭐 어디 말단 공무원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쓰는 게 말은 맞는 말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왜 망국의 원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걸 야당을 가리켜서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썼는데 이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망국의 원흉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입니다. 이런 나라 망신과 국격 추락과 지금 경제도 박살나고 있고 진짜 확실한 망국의 원흉인 건 분명해요. 네.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시도가 선포가 있다면 8일 새벽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차 계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든 시간에 병력을 이동시켜서 친위 쿠데타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 사이렌을 그야말로 경고 사이렌을 군인권센터에서는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이 4시간 동안 그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다. 관련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권익위원들 국민권익위원회 4명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명백한 해임 사유다. 대통령 해임하고 파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네, 권익위원 4명. 권익위원 4명이 지금 긴급한 입장을 아니 밝혔습니다. 성관이는 왜 입장을 안 내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성관이 방금 그랬죠. 얘기했어요. 뭐라고? 방금 그러니까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게 성관이 얘기예요? 네, 이건 성관이 얘기예요. 너무 빨리 얘기가 도내네, 많으니까. 빨리 도내. 사실은 군대 병력의 일부의 일탈만 없다고 하면 네. 이미 추는 기울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부터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 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뒷북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예. 이제 위헌이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구속은 얼마 안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윤석열 보기에는 예. 헌재의 탄핵 결정 전에 윤석열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필요성도 이제, 있고요. 예, 상당한 예. 이유가 있다. 구속 예. 수사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은 검찰이 잡아갈까요? 경찰이 잡아갈까요? 경쟁하겠죠. 서로. 그건 예. 서로 경쟁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김용현의 신병을 어느 쪽이 먼저 확보하느냐. 네. 그 경쟁할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러면 지금 김용현이 어디 있다는 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장관 관저. 네, 장관 관저에 있다는 예. 거. 국방부 장관 관저하고 한남동 관저하고는 붙어 있어요. 상당히 가깝죠. 같은 공간. 사실상 같은 공간. 같은 공간. 아니 그래서 용산으로 갔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계엄이나 쿠데타 발상 못했을 거다. 그런데 모든 군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윤석열이 무모한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필 그 한남동이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뭐 국방부 장관 공간에 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 손아귀에 있다고 그런데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엉뚱한 생각. 이유로 거기 들어가면 급살수 맞아서 뭐 명태균 씨의 표현대로 하면 돼진다. 네. 그 말 믿고 청와대를 떠나서 한남동에 들어가면서 하필 그게 다 붙어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그걸 경비를 국방부가 써요.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네. 장관이 또 그걸 장관 직속 부대가 거기 경비를 쓴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묘한 거야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에서 대통령 신병 확보할 때 저항의 가능성도 지금 따져봐야 되겠죠. 저항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자기들 임무를 할 거냐? 예. 헌법과 법률을 지킬 거냐? 지금 이제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예. 경호처가 순순히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저항한다 그러면은 네. 순간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이 다져놓은 경호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물론 원만히 해결될 걸로 봅니다만은 예. 상당히 이런 데서 이제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예, 이런 점에서 누가 지휘권자냐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번에 국회 경비대장 네.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분명히 국회를 지키러 왔는데 네. 저기 서울경찰청장이 직속 상관인 거야. 네. 그러니까 또 거기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 문을 열어 저기 저 봉쇄하는데 네. 같이 가담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속 기관이 어디냐 또 자기 임무와 설치 목적이 있는 건데 다른 기관이 이제 와서 무장 해제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네. 알다시피 100일 경비단은 무장 조직입니다. 경호처에 배속된 네. 경찰 조직은 100일 경비단인데 예. 여기에 장갑차 기관총이 다 있다고. 거기가 기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거기서 또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경호처하고 이미 지금 같이. 근데 뭐 그동안은 예.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그 간신들이 또 변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변하거든요. 예. 보세요. 네. 앞으로 그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 믿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저 했던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뭐 많아요. 거기 이름 네. 대라 그러면 뭐 그 앞잡이들 있는데 앞으로 이 태도 변하는 거 보세요. 세상 인심 무서워요. 그리고 네. 그런 자들이 더 빨라 바뀔 아. 때는. 그래서 제가 보면 내일이든 오늘이든 탄핵 소추되고 권한대행이 그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바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하여간 이번 주말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김병주 의원하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이 저희 프로그램 오시기로 하셨는데 여기 가서 하고 계시네요. 예, 라이브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자꾸 사이렌이 울려갖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자꾸 사이렌이 울려 어디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냐? 예, 매우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도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